거래 대금이 뭐 강하게 실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우리 증시만 또 이렇게 약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밀릴 때 밀리더라도 원인을 좀 알면 덜 답답하실 텐데 이래저래 좀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절대 전략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은 상당히 좀 어두워져 있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우선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이 공포 심리라는 게 지금 보면은 좀 애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의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냐, 이거에 따라서 뭐, 바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의 어떤 공급망 문제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국제 유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을 수동적으로 또 후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현재 뭐가 이 공포심 확산이 되는데 뭐가 정확히 가장 큰 문제다라고 또 단언하기에도 되게 힘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향 추세가, 오히려 좀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도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급등되면은 오히려 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는 부분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미국 쪽의 미국 쪽을 바라보면서 하기에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오늘 좀 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전체적으로 밀리기는 밀렸는데 안 좋은 가운데서도 또 이유가 다를 테고요. 온도 차이도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리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체크 포인트로 알려주세요. 네, 역시 이 하루 종일 이게 나왔었죠. 이제 미국의 CPI 지수 같은 기간보다 8.3% 상승했는데, 우선 전망치인 8.1%보다 높은 결과에 저는 이제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안 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 전반에 부정적 기류가 흘렸던 상황이고요. 이것의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보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또 이제 국제유가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도 좀 속으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그나마 좀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0원에 대한 얘기가 지금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어떤 통화 수합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 강달러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달러는 우리나라와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현재는 글로벌적으로 강달러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도 그렇고 가장 수급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당분간은 환율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 안정화가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정부가 어떤 외환 시장에 대한 안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과 액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오른다고 계속 올린 추세가 간다고 한다면 이 1,300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1,300원 이상까지도 이 5월 내내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오르면은 어떤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은
어떤 실적이 좋아지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일부터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 같은 경우가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용도 본다고 한다면 수출은 오히려 늘었죠. 역시 환율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까지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가격, 수입 금액도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적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냥 환율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경제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 안정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그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죠. 근데 하지만 해운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장의 어떤 지수 대비해서는 장 초반부터 좀 선전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치를 지금 쓰는 상태고 여러 가지 운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어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장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하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여러 가지 그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크게 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에서 붕괴되면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하락세가 좀 특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특징적인 종목은 바로 한국타이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2분기에 대한 이 모멘텀까지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가 인상 흐름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ASP 타이어의 이 평균 판매 단가도 지금 6% 이상 인상됐고요. 이번 달 들어서도 이 4% 추가 인상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마진 추가에 대한 가지성이 지금 현재 분위기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오늘 한국타이어 특징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봤을 때 안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는 했는데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유난히 약했는데 특히나 코스닥 쪽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체력이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디램 가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2분기 때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비중이 50%대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지금 반도체 이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도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 잘 버티는 게 외국인들의 비중이 그 기업 비교하면은 20%대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비중이 지금 현재 높은 기업들을 중심이 이제 대형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낙폭이 더 외국인 이탈 때문에 낙폭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일장은 게다가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부분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내일장에서는 역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미국에서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가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우선 지금 저가 매수가 1차적으로 들어와야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막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일의 어떤 반등이 나왔을 때를 반등 폭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심하게 본다고 한다면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방향성을 정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좀 안정화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전략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선 경기 방어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은 통신, 뭐 보험업종,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며칠 동안도 괜찮았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